6평이랑 난이도가 비슷했어요. 네. 6, 6, 올해 거예요. 네. 아닙니까? 아니에요. 성적이 좋던데. 했나요? 모르겠네요. 헷갈리게 됐어요. 성적이 있으니까. 같이 살펴볼 문제는 혹시 11번이 필요할까요? 11번이? 결국 다 하게 또 다 하게 될 것 같긴 한데. 혹시 21이 22 안 해도 될까요? 22번 하요. 네? 22번 하요. 네. 19만 해주시면 아, 맞아요. 네. 이거 빼먹으면 혹시, 야, 저번 시간에도 19번 하겠다 그래 놓고는 안 했더라고요. 네, 혹시 또 내가 그냥 지나가 버리면 얘기해 주세요. 알겠죠? 22는 그냥 간단하게 살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알겠죠? 22번 얼마나 간단하게만 살펴보고. 딱 그래프 2개 그리면 끝나거든요. 식이 계산이 없어요, 22번이. 그래서, 네. 빨리 끝나면 19만 안 해주면 되고 아니요, 해야 할 것 같아요. 네. 아니 안 해주시면 할 겁니다. 이게 공통이 아마 어떻게 느꼈을지 모르겠는데. 공통이 6평이랑 난이도가 좀 비슷했고요. 물론 22번은 6평이 훨씬 어려웠지만 선택 과목이 되게 무난했어서 그래서 우리 통통이들 29번 보고 약간 쫄았겠지만 졸라 쉽네 하고 그냥 답이 나왔을 겁니다. 그래서 28, 30만 뭔가 케이스 분류 잘해서 빠짐없이 세주기만 하면 그래서 했을 것 같고, 미적이들 같은 경우에도 29번 급수 보고 좋아했을 것 같은데, 그죠? 되게 발에 있던 모래주머니 다 떼고 푼 29번이지 않았을까 싶은데, 급수 문제 중에. 그죠? 최근에 만난 급수 문제 중 가장 쉬웠을 것 같고. 28번이 조금 계산량이 많긴 한데, 계산하다 보면 다 날아가거든요. 정말 예쁘게 딱 하나만 남습니다. 그래서 28번도 계산만 잘 밀어붙이면, 사실 음암 수입은 약간 질릴 정도로 했거든요, 정규반에서. 그래서 너무 많이 한 환경 아닌가, 28번 미적이들은 접선에서 그냥 해버리는 거죠. 30번이 아마 미적에서 가장 어려웠을 것 같은데, 전체 다 통틀어 30번이 가장, 미적 30번이 제일 어렵긴 한데, 이게 기출에서 해봤던 경험이 있을 겁니다, 미적이들. 그 해봤던 경험 그대로 그냥 밀어붙이시면 답이 나오기 때문에, 물론 중간에 계산할 때, 적분 계산할 때 약간 의아할 수도 있는 부분이 하나 생기긴 하겠지만, 뭐 어렵지 않게 잘 관찰해서 잘 처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해설 끝나자마자 올려줄 건데, 우리 통통이들 15분밖에 안 되거든요. 그리고 미적이들도 한 21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꼭 보시고 오답하십시오. 네. 통통이들은 우리 이 정도 난이도가 아마 계속 유지가 되지 않을까 하고, 좋아해도 돼요. 네. 미적이들은 알고 있죠? 항상 얘기하지만 쉬운 시험지 나올 때마다 얘기하잖아요. 이거보다 어려울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은 가볼까요? 11번부터. 11번. 자, 지금 사인이랑 코사인이랑 2개 나와 있고요. y는 k라는 직선 그어서 만나는 점을 작은 것부터 차례대로 A, B, C라고 하자.
그랬을 때 AB 대 BC가 4대 5다 그랬고 삼각형 AOB 넓이 줬고 AOC인가요? 넓이 줬고요. 그죠? 그 다음에 A랑 K 그럼 다 구할 수 있다는 얘긴데 둘 다 주기가 2짜리죠. 그죠? 여기 Y는 K를 위에다 걷나요? 아래다 걷나요? 코사인을 중간에 생략했군요. 생략했어. 그래서 이렇게 Y는 K를 그어요. 여기를 A, 여기를 B, 여기를 C라고 하지. 그러면 얘들아 삼각함수 얘기 나오면 뭐 대칭 주기 최대 최소 셋 중에 하나라고. 그렇죠? 근데 지금 최대 최소 얘기는 아니잖아요. 누가 봐도. 그럼 대칭이랑 주기 얘기겠지. 그랬을 때 지금 얘 같은 경우에 대칭 얘기가 먼저 보이지 않니? 점 A의 X좌표 내가 알파라고 해버리면 얘가 주기가 2짜리였기 때문에 여기가 1이거든요. 여기가 2분의 3이고 맞지? 그러면 B가 얼마가 돼 여기? 여기 위치 잡아보면 1에서 알파 뺀 거죠. 그럼 여기 위치는 어디예요? 그렇죠. 이 모양이랑 이 모양이랑 똑같은 모양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요 간격이랑 요 간격이랑 동일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여기가 2분의 3 플러스 알파가 되면서 A석도 C 사이의 거리가 2분의 3이다 라는 게 되죠. 그럼 이랬을 때 AB랑 BC가 거리가 4대 5라 그랬거든. 그러니까 지금 요 AB 거리는 2분의 3을 9등분을 한 다음에 4개를 줄 거예요가 되죠. 그러면 약분하셨을 때 3분의 2 되네. 그럼 A랑 B 사이의 거리가 3분의 2가 되면 이렇게 거리가 3분의 2가 되면 이걸 사인의 대칭인 요 2분의 1로 딱 잘라줬을 때 요 거리가 3분의 1짜리 되는 거 아니야. 그럼 2분의 1에서 3분의 1 왼쪽으로 가면 알파 있다는 얘기니까 알파 얼마야? 6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 K라는 게 6분의 1에서의 사인 함수 값이죠. 그러면 A 사인 파이 6분의 1 이렇게 되니까 얼마 돼? 2분의 A 이렇게 되죠. 자, K 값 주려고 삼각형 AOC 넓이 줬거든요. AOC 넓이, 이렇게 넓이가 16분의 1이다. 넓이 재겠다 그랬을 때 지금 요 밑변에 해당하는 게 2분의 3이 잡혔으니까 2분의 1 곱하기 2분의 3은 4분의 3에다가 높이가 지금 K짜리잖아. 계산했을 때 16분의 1이 나온다. 그죠? 그래서 K가 얼마다? 3분의 12분의 1이다. 이렇게 되겠죠. 맞나요? 잘 계산했어요?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A 값 구하시고 더하시면 되겠죠.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는데 대칭이랑 주기 지금 주기는 사실 뭐 2인 거 확인하고 끝내는 거고 대칭이 얘기였습니다. 대칭 얘기. 자, 이렇게 마무리가 되죠. 뭐 이런 얘기를 내가 해도 되나 싶긴 한데 이게 삼각함수 그래프 문제의 크나큰 뭐라 해야 될까 맹점이거든. 약점이라 해야 되나? 답이 나와야 되잖아. 그러니까 K가 딱 잡혀야 되잖아. K를 물어봤다면 K를 찾아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 근데 그래, 너네가 아는 값이 30도, 45도, 60도밖에 없단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물론 안 물어보면 이거 못해. 안 물어볼 때도 있어. 그래서 최근엔 좀 안 물어보는 경향이 있어. 안 물어보는데 많이 물어봤는데 13번에 삼각함수 그래프 나왔는데 물어봤어. 모르겠어. 뭐 그럼 마지막에 해볼 법하다. 6분의 파이일 때, 4분의 파이일 때, 3분의 파이일 때 한번 답 수치값이 똑같이 나오는 걸 찾아주면 됩니다. 그치, 뭐 선지도 잘 보고 내가 선지 보는 방법은 잘 모르겠어요. 그건 여러분들이 나보다 더 잘하는 것 같은데 근데 뭐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사실 그림을 요즘은 평가원 이제 왜곡해서 좀 그리는 편이긴 해요. 특히 삼각함수 그래프에서 왜곡을 좀 하거든요. 그 왜곡이라는 게 그러니까 정확한 수치 그래프를 수치로 그래프를 안 그리고 약간 이렇게 그림을 조금 늘리거나 아니면 뭐 Y는 K의 위치를 조금 바꾸거나 이렇게 하거든.
근데 그 실제 값으로 만약에 그림을 그리게 되면 이게 그 30도일 때가 제일 낫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안 보이면 그렇게라도 하자는 얘기예요. 근데 그 얘기 생각은 해봐야 돼, 얘들아. 사인 30도가 2분의 1이야. 맞지? 그러니까 최대값의 절반이야. 아주 낮지는 않아. 절반이거든? 맞지? 아예 안 보여. 씨발, 모르겠어요, 쌤. 근데 빨리 맞춰야 될,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뭘로 찍죠 하면 그림 한번 관찰을 해보셨을 때, 절반쯤 있네. 이제 y는 k가 한 중간쯤 있으니까 한 30도지 않을까? a의 좌표는 그러면 sin 파이 x가 2분의 1 되는 곳이지 않을까? 뭐 이런 느낌? 이해되죠? 내 말은, 쌤 말을 알죠? 이걸 먼저 쓰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사전에 약간 노심초사 했잖아요. 네, 이거 막 내가 말해도 되는 걸까? 아예 안 보이면 그렇게라도 하자는 얘기입니다. 아예 안 보이면. 이거는 약간 출제 팁인데, 출제 팁? 팁? 너네한테 출제 팁 얘기해서 출제 팁은 몰라도 되지. 출제할 때, 사실은, 이게 약간 업계 비밀 같은 건데. 이거 영상 찍고 있는데. 여러분들 문제 보면요. 그림이 있는 경우가 이제 이 시험제도 그 두 종류인가? 잠깐만. 이거는 약간 조금 느끼기 힘들 것 같긴 한데. 얘들아, 이 11번이랑 확통 23번 한번 볼래? 둘 다 그림이 있지. 근데 차이점이 뭘까? 11번은 그림이 선지 위에 있어요. 확통 23번은 그림이 선지 밑에 있죠. 어떤 차이 때문에 이게 발생하냐면 문제 안에 그림과 같이라는 말이 있으면 그림이 선지 위로 올라갑니다. 근데 언제 그림과 같이라는 말을 쓰냐면 그 그림을 정확하게 봐주세요 할 때 그림과 같이라는 말을 써요. 즉 왜곡을 안 했다예요. 근데 그림이 선지 밑에 있다 그러면 선심으로 준 거거든요. 너무 상황이 복잡해서 내가 그려줄게 하고 그림과 같이라는 말은 없지만 선심으로 선지 밑에다가 그림을 놔요. 그땐 복잡한 상황을 그림으로 표현하려고 한 거기 때문에 왜곡이 들어가요. 그래서 선지 밑에 그림과 같이라는 말이 없어서 선지 밑에 그림을 넣어 놓으면 그걸 믿으면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그 그림은 믿으면 안 돼. 알겠지? 21번도 믿으면 안 돼요. 실제로 요거 수치 안 맞죠. 길이가 안 맞아요. 그쵸? 여러분들 21번 푼 친구들 그 변길이 조사해보면 꽤 길거든요. 근데 물론 자를 대보면 나도 모르겠어요. 자를 실제로 대보면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안 맞을 거예요, 아마. 물론 뭐 맞게 그려놓을 수도 있는데 맞게 그렸을 때 너무 특히 도형 같은 경우에는 막 실제로 그렸을 때 되게 막 옹졸하게 그려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21번 같은 경우 원이 이렇게 있을 때 삼각형 ABC가 이렇게 있는데 실제로 그려보면 막 이 호에 완전 붙어있는 이런 삼각형이 나올 때가 있거든. 그럼 사실 너네 입장에서는 구별하기가 힘들잖아. 이거 보기가 힘들잖아. 왜곡을 시킨다고 이렇게. 네. 그땐 믿으면 안 돼요. 그래서 알겠죠. 그래서 출제할 때 원래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네? 말이 없잖아요. 그 말이 있으면은 이제 그 그림은 왜곡을 아주 덜 했다, 안 했거나 조금만 했다요, 조금만. 그냥 이런 거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물론 사설은 뭐 그런 것까지 신경을 잘 안 쓰긴 하는데 나는 그걸 좀 신경을 쓰는 편이고 왜냐면 평가원이 신경을 쓰거든. 그래서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갑자기 왜 이렇게 부끄러울까요? 이런 얘기 했는데 뭔가 이렇게 하면 안 될 얘기를 한 것 같고 뭐 이런.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12번 볼까요? 아니 나중에 한번 궁금하면 그 모의고사 한번 쭉 찾아봐요. 그림과 같이 있는 거랑 없는 거랑 비교해 보면 그림이 선지 위에 있고 없고 하거든요. 자 12번 fx가 x 세제곱 마이너스 ax제곱 마이너스 x고요. gx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g'x는 f' 마이너스 x다 라고 되어 있는데 f' 마이너스 x는 f'x를 어떻게 한 거예요? y축 대칭 이동시킨 거죠. 그죠? 그러니까 f'x를 y축 대칭 이동시켜서 g'x를 그리겠다라는 뜻이고 그랬을 때 fx가 알파에서 극소를 갖고 gx는 베타에서 극대를 가진다. 그러면 극대극소 위치 얘기 나왔으니까 미분해가지고 살피는 게 맞잖아. 조건도 지금 미분한 놈이고. 그래서 f'x를 보겠지. f'x는 3x제곱에 마이너스 2ax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거든. 그럼 이 아이가 지금 인수분해는 안 되지. a가 누군지 모르니까. 다만 그러니까 f'x를 그리긴 그려야 될 텐데 부호 판단해야 되니까요. 그릴 텐데 여러분들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때 가장 인수분해가 되면 끝이야. 그죠? 근답 다 나오니까 인수분해가 안 된다 쳤을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되는 거 원래 누구야? 축이야. 근데 지금 축의 위치 결정이 안 돼. A의 보호 모르거든. 그러면 축 위치 그 다음에 확인해야 될 게 뭘까요? 그 다음에 확인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릴 때 필요한 정보로 쓸 수 있는 거. Y좌표. 그렇죠. 사실 정확하게는 두근의 곱. 맞죠? 정확하게는 두근의 곱. 물론 이게 Y절편으로 반영이 되겠죠. 지금 이게 왜 정보를 주냐면 여러분들이 판별식을 쓰지 않더라도 이 아이는 무조건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을 가져 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경우가 두근의 곱이 음수일 때죠. 그래서 이게 정보가 된다는 얘기.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으니까 지금 확인해 보면은 두근의 곱이 음수거든. 맞지? 그러니까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을 가진 상태예요. 그리고 그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의 부호가 서로 어때? 부호 반대여야 되죠. 그죠? 자, 그러니까 그냥 내가 대충 그릴게. 이거 어차피 축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대충 이렇게 그리면 f' 이거다라고 했을 때 자, fx가 극소가 나타나는 곳이 알파라 그랬거든. 알파가 어디가 되는 거야? 여기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g'x는 이 아이를 y축 대칭 이동시키기로 했어요. 그럼 대칭 이동시키면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럼 얘가 g'이 되면 얘가 지금 gx가 극대를 가지고 있는 것이 베타라 그랬잖아요. 어디가 베타예요? 여기가 베타죠. 근데 이 베타랑 알파가 서로 무슨 관계예요? y축 대칭 관계죠. 자, 그러니까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2라는 데에서 알파가 얼마다? 1이어야 한다. 이렇게 되겠네. 여기가 1이다. 그러면 f'이라는 이 녀석이 1을 근으로 가지고 있다는 얘기니까 1 집어넣어서 0 됩니다 라고 하면 A 값 나오고 그럼 사실상 이 문제는 끝났죠. 그죠? 네. 자, 이렇게 12번 마무리할게. 자, 13번 볼까요? 13번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수열 an이 an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an의 제곱 마이너스 뒤에 있는 거 마이너스 2로 묶을게. 마이너스 2에 an 플러스 1 더하기 an 얘가 0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 자, 이랬을 때 지금 요 식 딱 보고서 제곱 빼기 제곱이니까 합차 인수분해 하고선 얘로 묶어야지 여기까지 생각하죠. 자, 그럼 an 플러스 1 더하기 an 곱하기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 마이너스 2는 0 이렇게 되면서 an 플러스 1 2 마이너스 an이 되거나 아니면 an한테 2를 더합니다 라는 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선택수열이죠.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부호를 바꾸겠다는 얘기고 얘는 지금 무슨 수열 만들겠다는 얘기야? 등차 수열 만들겠다는 얘기죠. 공차 2짜리. 그런데 우리한테 지금 항 두 개를 줬어요. A1이 지금 10이라고 되어 있고 A의 15가 34래. 만약에 얘들아 첫 번째 항부터 요 15번째 항까지 계속 얘를 타고 간다 그러면 얼마가 늘어났어야 돼? 28이 늘어났어야 되죠. 그런데 얼마가 부족한 거예요? 4가 부족한 거죠, 그럼. 4가 부족해요. 그럼 이 4라는 게 이거 두 번이거든요. 맞죠?
그 두 번 동안 뭐가 일어났다? 얘가 일어났다죠. 이해됨? 부호가 바뀌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상황이 이런 거예요, 얘들아. A1에서 시작을 해서요. 점점점 올라가다가 2를 타고 계속 2가 더해지면 올라가다가 얘가 지금 10이었으니까 X축 밑에다 깔아보면 부호가 한번 이렇게 바뀝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다시 2를 올라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작아진 곳에서 2를 올려보내면 여기까지 도달 못합니다. 동의합니까? 온전하게 계속 2로 올라가던 게 그러면 항부호가 바뀌기를 연속해서 바뀌어야 되겠지. 상황 파악했어? 괜찮아? 그럼 연속해서 항부호가 바뀌어버리면 다시 항부호가 바뀌었을 때 동일한 위치로 올라오는 거야, 이렇게. 그리고 나서 다시 계속 2가 더해지는 그런 수열이란 얘기야. 여기까지 이해 되겠어?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자,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의 최대값을 AN, 최소값을 BN이라고 했을 때 A4랑 B4 뺀 거 그리고 A16이랑 B16 뺀 거 지금 더하래요. 그럼 얘부터 보면 자, 지금 얘가 의미했던 게 뭐냐면 첫 번째부터 15번째 사이로 갈 때 가는 도중에 두 번 연속으로 항부호 바꿀 겁니다 하잖아요. 두 번 연속 항부호 바꾼다. 나머지는 공차 2로 올라갈 겁니다 라는 뜻이죠. 그러면 지금 A4라는 게 첫 번째에서부터 네 번째까지 더한 것의 최대야. 그러면 이게 최대가 되려고 그러면 그 중간에 항부호가 바뀌면 돼, 안 돼? 안 되겠지. 자, 그러면 A4라는 건 그냥 첫 번째 항인 10서부터 계속 2씩 더해서 얘네들이 더해지는 게 A4가 되겠네. 그러면 B4는요, 중간에 항부호가 바뀌어버리면 되죠. 근데 얘들아, 이거 한번 생각해 봐봐. 이게 사실상 어디에서 바뀌든 간에 더했을 땐 똑같을 수밖에 없어. 이거 동의해, 이거? 이거 동의해? 어차피 이게 밀리는 거거든, 그냥. 항부호가 바뀌어버리면 어차피 얘네들은 더했을 때 날아가 버려요. 날아가고 더하기를 그럼 남은 애들인데 남은 애들이 그러면 자, 이렇게 날아갔어요. 더하겠다 그러면 남은 거 봐봐요. 그냥. 남은 거는 그냥 공차 2인 등차예요. 이해됩니까? 남은 항의 값들은 공차 2인 등차이기 때문에 어디에서 부호가 바뀌느냐 상관이 없이 그냥 더한 값은 무조건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이거 상황 알겠어? 이거 이해 안 되면 좀 이따 나한테 와. 알겠죠? 자, 그러면 지금 아무도 안 올려나? 약간 비사는 중간에 항부호를 그냥 바꿔버리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그냥 쉽게 생각하고자 10에서 바로 바뀌었다 치자. 그럼 10 두 번째 항을 마10 세 번째 항을 10 네 번째 항을 누구? 12로 준 거랑 똑같다는 얘기야. 맞습니까? 자, 그러면 얘네들을 다 더한 게 A4고 얘네들을 다 더한 게 B4고 그러면 얘네들은 날아갈 거고 이걸 빼버리면 10, 12가 날아가면서 남아있기를 14, 16만 더한 거 30이 된다는 얘기네. 자, 그럼 이제 A16이랑 B16을 볼 건데요.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 방금 했던 걸 잘 생각을 해보면 어차피 첫 번째 항서부터 15번째 항까지 어디에서 항부호가 교차하든지 상관없이 더한 건 뭐하다고? 똑같다. 이미 첫 번째서부터 15번째 항까지 더한 값은 고정된 상태예요. 이해됩니까? 그럼 요 A16이라는 거는 A1서부터 A15까지 싹 다 더한 후에 마지막에 A16을 더했을 때 최대가 되는 거고 B16은 A1서부터 마찬가지 A1서부터 A15까지 다 더한 후에 A16을 더했을 때 최소가 되는 건데 이렇게 더했을 때 항해값이 지금 고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빼버리게 되면 얘네들은 날아가요. 그럼 남아있기를 얘네들만 남으면서 결과적으로 얘 최대를 만들려면 A16을 제일 크게 만들면 되는 거지. 얘가 최소가 되면 A16 가장 작게 만들면 된다고. 그럼 A16을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15번째 항을 가지고서 선택을 할 건데 커진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공차 2를 주면 되겠네. 그러니까 최대가 36이 나오는 거고 최소가 된다 그러면 얘한테 부호 바꿔버리면 되겠네.
마이너스 34가 되면 되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34가 된다. 그럼 지금 얘네들을 빼겠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얼마가 돼요? 70이 되죠. 그러니까 A16 마이너스 B16은 70이고 A4 마이너스 B4가 30이니까 얘네들 더해서 100 된다는 얘기야. 오케이? 그러니까 이 문제가 사실 뭐 귀납인가, 뭐 귀납을 해결을 할 수 있겠지만 귀납을 하겠다 그러면 어디서 항부호가 교차할지를 다 찾겠다는 얘기거든. 첫 번째에서부터 15번째까지 가는데 경로가 엄청 많잖아. 중간에 케이스가 많이 갈릴 거 아니야. 다 못 찾거든. 그럼 생각을 한번 해보자. 알겠지? 더했을 때 어떤 형태가 일어날 건지 한번 상황 파악해보자는 얘기입니다. 이게 중간에 항부 교차하더라도 뭐 어디서 바뀌는지 상관없이 더하는 거 똑같다. 이해 안 되면 좀 이따 와요. 네. 자, 다음 14번. 이 14번은요. 내용 하나를 기억하고 있었으면 어렵지 않고 기억을 못했으면 한참 걸립니다. 14번.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문제냐면 혹시 무슨 내용인지 아는 사람, 알 것 같은 사람? 없어요? 발산 불연속에 대한 얘기입니다. 지금 fx가 0보다 작은 데에서 x분의 1이라는 그래프를 그려요. 그죠? 저 아이는 지금 연속일 수가 없죠. 왜? x가 0보다 작은 데에서 0을 향해 다가갈 때 어디로 가요? 마이너스 무한이라는 발산으로 가버리잖아요. 그럼 그것 때문에 불연속인 놈한테 자,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뭐예요? 어떤 함수 fx 플러스 a를 하나 더 곱했더니 연속이 됐다죠. 그러니까 발산하는 불연속 애한테 땅 하나 곱했더니 연속을 만들어줬다. 그럼 곱해지는 녀석이 이 발산 불연속 그 위치를 중근으로 갖고 있는 녀석이어야 됩니다.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이거 여러분들 간단히 오랜만에 한 거라서 이거 겨울방학에 개념 강의 때 하고서는 아마 여러분들이 자주 안 접해봤을 건데 이게 어떤 내용이 있냐. 만약에 fx라는 게 x가 그냥 간단한 예시를 하나 들어볼게. x가 a가 아닐 때는 x-a의 n제곱분의 뭐 k 이런 거라고 치자. 그 다음에 x가 a일 때는 일단 정의가 돼야 되기 때문에 다른 녀석을 갖고 올 거예요. 뭐 c 같은 걸로 데리고 오겠습니다. 괜찮아요? 그러면 얘는 xn에서 발산불연속이죠. 맞지? 그럼 여기에다가 연속인 함수 gx를 곱해가지고 연속을 만들겠다는 게 목표예요. 그러면 지금 얘가 애초에 지금 불연속이 a밖에 없어요. a에서만 살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극한값 함수값 쓸 건데 리미트 x가 a로 갈 때 극한은 x-a의 n제곱분의 k로 fx가 들어오죠. 여기에다가 gx가 곱한 녀석이 극한으로 들어올 거고요. 함수값은 여기에서는 그냥 ga. 그 다음에 fx의 a에서 함수값 cg 곱하기 c. 얘가 지금 둘이 똑같다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근데 이랬을 때 얘가 그럼 일단 존재한다는 거잖아. 근데 x가 a로 갈 때 분모 0으로 간단 말이야. 0분의 0꼴 나와야 되지 라고 하는 순간 그냥 ga가 얼마여야 된다는 얘기가 돼요? 0이어야 된다는 얘기가 돼요. 여기까지 맞죠? 그러면 지금 우변이 0이 돼버리면 0분의 0꼴의 극한값이 0이 나와야 된다는 뜻이기 때문에 곱해지는 이 gx라는 녀석이 분모에 있는 x-a의 영인수 개수 n개보다 더 많이 가져야 되죠. 그러니까 gx가 x-a를 최소 몇 개 갖는다? n 플러스 1개 갖고 있다. 얘가 발산불연속의 얘기예요. 그럼 쌤이 아까 중근 얘기했는데요. 그쵸? 그 이유는 뭘까요? 저 새끼는 발산불연속인 이유가 분모에 누가 있었어요? x. 1차가 있어서요. 그러니까 곱해지는 녀석이 2차만 있어도 충분하다는 얘기입니다. 괜찮습니까? 이 얘기가 발산불연속 이거를 잘 떠올렸으면은 사실 이 문제는 끝났습니다. 봐. fx가 x가 음수일 때는 x분의 1로 그리고 x가 0 이상일 때 지금 3차 함수로 들어온다 그랬는데 뭐 복잡한 3차 함수가 있어요. 4x 세제곱에 마이너스 3의 k 플러스 2의 x제곱 더하기 6kx 마이너스 8
원하기를 fx 곱하기 fx 플러스 a가 연속이 x는 0에서 연속이 되도록 하는 a가 존재한다. 자, 지금 요 fx 플러스 a라는 게 fx를 어떻게 한 거예요?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a만큼 평행이동 시킨 거잖아요. 그럼 사실 이런 형태가 나왔을 때 가장 먼저 살펴봐야 되는 건 a가 누구인가예요? 0인가부터 봐야 된다 그랬어요. 그쵸? 그럼 a가 0인가? 라고 해봐서 딱 떠올려봐. a가 0이야? 그럼 fx 제곱되지? 그럼 이게 연속이 될 수 있을까? 절대 없지. 이 새끼 불연속인데. 그러니까 일단 a가 0이 되면 안 돼. 그러면 평행이동해서 얘한테 갖다 붙여놓겠다는 뜻이고, 평행이동이 된 순간 fx 플러스 a는 x는 0에서 연속이 되죠. 맞지? 그러면 연속인에 곱해가지고 발산불연속을 잠재우겠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러면 얘가 만약에 평행이동돼서 0으로 딱 갖다 붙여지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는 거야. 이해돼? 그러니까 누가 와야 돼? 얘가 와야 돼. 얘가 마이너스 a만큼 평행이동 돼서 0으로 딱 와줘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서 거기서 이 3차 함수가 중근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그 말은 얘 자체가 이미 중근을 갖는 녀석이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쵸? 근데 이 3차 함수를 어디서만 봐요? 0 이상에서만 봐요. 그러니까 이 중근이 0 이상에서만 나타나야 되겠죠. 그래야지만 갖다 붙였을 때 중근 될 거 아니에요. 맞지? 자, 그럼 이 아이의 중근을 파악하고자 일단은 근을 판단하는 거잖아. 이 아이가 인수분해가 되는지 봐야지. 근데 미지수가 끼어있네? 대개 미지수가 끼어있으면은 이 미지수를 없애는 방향으로 근이 잡힐 가능성이 가장 많아요. 그러니까 10문제 정도 본다 그러면 미지수 끼어있는 3차 방정식 인수분해할 때 10문제 정도 본다고 하면 8문제 정도는 요 K를 없애는 방향으로 인수분해가 되고요. 남은 2문제는 그냥 K가 근이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그거 한번 확인을 해봐. 지금 K 없애려고 하면 X에다 뭐 대입하면 될 건지. 뭐 있을까요? 1 돼요? 안 되죠? 2 돼요? 되죠? 맞죠? X에다 2 넣으면은 K 없어지거든? 마 12K 더하기 12K 되니까. 그럼 얘 진짜로 2 넣었을 때 0 되는지 한 번은 체크해 봐야 되는데 될 거예요. 됩니다. 네, 그래서 얘 인수분해 하시면 x-2 곱하기 4x 제곱에, 자 이렇게 되면 지금 2차항으로 마이너스 8x 제곱 들어왔죠. 근데 마이너스 3k 마이너스 6x 제곱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3k 플러스 마이너스 3k 플러스 2x가 필요하죠. 여기까지 됐어? 자, 그 다음에 상수항 마팔 나와야 되기 때문에 더하기 4 깔아주시면 이렇게 인수분해가 완료가 되겠네. 그러면 이 아이가 0 이상 쪽에서 중근을 가져야 된다는 데에서, 자 여러분들 케이스 몇 가지? 2가지. 이 아이가 그냥 중근을 갖는 게 첫 번째. 맞아요? 두 번째가 뭘까요? 그렇죠. 이게 2라는 데에서 근을 갖고 있잖아. 그 2가 얘한테 다시 한번 나타나는 거. x는 2를 근으로 갖는 거. 맞죠? 그럼 일단 2를 근으로 가진다라고 해버리면은 k 값이 하나 나올 거예요. 이건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돼. 얘는 사실 이미 이거 만족하고 있는 거죠. 0 이상 중근. 2라는 중근을 만들어버린 거니까. 그럼 이쪽만 확인하면 되는데, 자 중근 확인해 보시면, 자 판별식 쓰겠죠. 자 판별식 써봤을 때 9k 제곱 마이너스 12k 플러스 4 마이너스 4 하면 64. 근데 이거 왜 전개했지? 3k-2의 제곱이 마이너스 64 했을 때 0 된다는 얘기니까 얘는 64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래. 자 그러면 지금 제곱했을 때 64니까 3k-2가 못 또는 뭐 8 또는 마이너스 8 되죠? 그러면 k가 3분의 10이거나 마이너스 2가 되는데 둘 다 될지 확인을 해야 돼. 지금 너네가 한 거는 얘 그냥 중근 가져오잖아. 우리는 원하는 게 더 빡세. 0 이상 쪽에서 중근 가져요. 이거 원하는 거잖아. 그러면 지금 3분의 10 집어 넣어보고, 집어 넣어서 확인해보면 4x 제곱에 여기에 지금 마 10 더하기 2니까 마 8x 되죠. 4x 제곱 마 8x 플러스 4 되니까 1을 중근으로 갖는 녀석이 되죠. 마이너스 2 넣어보면 여기가 8이 돼요. 그러니까 4x 제곱 더하기 8x 플러스 4 되니까 누굴 중근으로 가는 거야?
마이를 중근으로 가지면서 우리가 원하는 녀석이 아니다. 그러니까 K가 이 녀석 그리고 여기서 하나 두 개가 뜨겠죠. 그래서 그거 더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내용을 담고 있었던 문제가 되겠고요. 자꾸 극한 문제 난이도 올라가고 6편 같은 경우에도 극한에서 안 나왔던 얘기 하나 나왔었잖아. 그치? 미출제 요소 하나 나왔었잖아. 준비하고 계셔야 되고. 알겠죠? 자, 그럼 15번 볼까요? 15번. 자연수 n에 대해서 두 함수 fx랑 gx가 있는데 fx는 마이너스 로그 3의 n-x 그 다음에 gx는 3의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역함수입니까? 한 번만 다시 생각해봐요. 역함수입니까? 아닙니다. 네, 너무 섣부르게 생각했어요. 네, 역함수 아닙니다. 그쵸? 다들 동의하죠? 네. 자, 그래서 가만 놔둘게요. 일단 역함수성, 물론 여러분들 역함수 아니지만 어떻게 요리 하다 보면 역함수 되는 관계긴 하죠. 그죠? 그 요리조리를 쓸 건지 말 건지는 밑에 있는 것들을 보고 결정합시다. FA는 GA인 양수 A에 대해서 둘이 만나는 곳에 A 두겠다는 얘기고 HX라는 것을 정의하기를 마이너스 A서부터 A까지는 FX를 데리고 오다가 A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GX를 데리고 오겠다 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의 치역 중에 정수가 n 플러스 5개가 되게 해달래요. 치역 중 정수가 n 플러스 5개 있다. 자, 그럼 이 함수가 어떻게 생길지 한번 판단해 봐야 되지 않겠어? 자, 그럼 일단 fx 그리겠지. fx가 봐. 점근선 어디로 가죠? x는 n으로 가죠. 자, 그 다음에 이 아이가 n보다 오른쪽에 그려져? 왼쪽에 그려져? 정의역이 어디냐고 물어본 거죠. 얘가 양수인 곳이잖아요. n보다 작은 쪽에 그려지죠. 왼쪽에 그려져요. 그럼 이렇게 떨어져요? 올라가요? 그거 어떻게 판단하지? 뭐가 있어 지금? 자, 얘들아, 로그 3의 x라는 기본형을 먼저 생각하는 거였고 얘가 지금 1로 갈 때 마이너스 x 앞에 붙었고요. 로그 밖에 또 붙었죠. 무슨 대칭이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원점 대칭 숨어있다는 얘기죠. 아니면 점대칭 바로 찾으셔도 돼요. 2분의 n, 0 그거 찾으셔도 상관은 없어. 원점 대칭, 이렇게 생긴 거 원점 대칭 모양새가 그려지겠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오면서 그려집니다. 근데 우리 지금 치역 정확하게 살피고자 얘 0일 때 함수값 한번 보면 얼마야? 마이너스 로그 3의 n이야. 그러면 n이 커지면 커질수록 음수 쪽으로 내려가니까 이렇게 그려놓겠지. 됐어? 얘가 fx야. 자, 그 다음에 gx는 얘는 그리기가 편하죠. y는 n을 점근선으로 가지고 있고 감소하는 녀석이 그려지겠죠. 이렇게. 맞지? 그럼 둘이 만나는 곳이 하나 여기 뜨는데 여기가 지금 a가 되는 거네. 그럼 마이너스 a서부터 a까지예요. 마이너스 a서부터 a까지는 fx를 데리고 오다가 얘를 데리고 오다가 a를 지나가면 gx를 데리고 가겠다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노란색 선이 지금 hx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아이의 치역상에서 정수가 n 플러스 5개 잡혀야 되는데 그럼 함수값들로 나타날 수 있는 범위를 한번 보면은 봐라. 이미 이 안에 정수가 꽤 많이 확보되어 있어요. 지금 보시면 무조건 여기 0 이상 쪽으로 잡혀버리잖아. 그리고 누구까지 무조건 들어와? n까지 무조건 들어와. 그럼 0서부터 n까지라는 데에서 총 몇 개가 이미 확보가 됐어? n 플러스 1개가 이미 확보가 됐어. 그럼 앞으로 4개만 더 확보하면 돼. 맞지? 그럼 올라가길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한번 볼까? 이 다음 정수가 누구죠? n 플러스 1이잖아요. 그 n 플러스 1에서의 함수값 어디 있는지를 보면 이 아이의 y절편이 n 플러스 1이죠. 여기가 n 플러스 1이에요. 그러면 여기 위쪽에서 더 이상 정수를 확보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럼 아래쪽에서만 순수하게 4개가 나와야 되겠네. 맞죠? 그러면 4개가 나오길 누가 나오는 거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까지 딱 담아버리고 마이너스 5는 안 담겠다는 얘기죠.
이해했습니까? 자, 그러니까 얘네들 4개를 담으려 그러면 요 마이너스 a가 어디에 위치했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마이너스 a에서의 함수값이 마사와 마오 사이에 있어요 라는 게 되겠네. 그럼 마이너스 a 집어넣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마이너스 로그 3의 n 플러스 a가 되죠. 마이너스 로그 3의 n 플러스 a가 마이너스 5보다는 크고 마이너스 4보다는 작고. 자, 이곳 같아져도 돼요? 네, 돼요. 여기 지금 여기에 등호가 없거든요. 같아져도 되죠? 얘는 돼야 안 돼요, 그럼? 얘는 안 되는 거죠. 이렇게 되겠지. 그럼 마이너스 다 떼버려. 그럼 부등호 방향 바뀌어. 그 다음 밑에다가 3 집어넣어. 그럼 n 플러스 a라는 게 3의 5제곱 243보다는 작거나 같고, 맞지? 3의 4제곱 81보다는 커야 한다는 얘기거든. 그럼 너네한테 요구하는 건 이걸 만족하는 자연수 n개수예요. 근데 지금 미지수가 2개 남았잖아. 그럼 이걸 컨트롤 해야 된단 말이야. 봐라. 그럼 요 a라는 녀석이 치워져야 되는 거 아니야? 맞지? 그럼 a가 지금 누구였냐면 여기거든요. 자, 잘 봐요. 요 a라는 녀석이 일단은 확실하게 누구보단 작냐? n보단 작아요. 그지? 그러면 누구보단 또 확실히 크냐? 얘보단 확실히 크죠. 이해돼?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알겠니, 얘들아? 얘를 치우고자 얘의 범위값을 잡아버리겠다는 얘기야. 근데 여기가 어디냐면 요 로그 함수가 0 되는 곳이야. 그럼 n-x가 뭐가 되는 곳? 1 되는 곳. 그치? 진수가 1 되는 곳이잖아. 어디야, 여기? 그러면 a는 n-1이라는 정수와 n이라는 정수 사이에 있는 놈이네. 그럼 내가 얘를 뭐라고 쓸 수 있을까? n-1. 얼마 얼마라고 쓸 수 있지 않겠어? 그럼 n 딱 더해버리면 얘는 2n-1. 얼마 얼마 이렇게 되겠죠. 괜찮아? 아, 그럼 끝났어. 홀수점 얼마 얼마인 거야. 얘는. 이 홀수점 얼마 얼마가 81보다는 크고 243보다는 작거나 같다고. 그럼 이 홀수 2n-1은 얘들아 누구보다는 크거나 같은 거야? 얘 81 될 수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 있는 거지. 홀수점 얼마 얼마가 81보다 크면 된다면 2n-1이란 요 홀수는 81이 될 수 있다죠. 그럼 얘 어디까지 커질 수 있을까? 얘 243 되면 될까요? 안 되죠. 그럼 어떤 홀수까지 커질 수 있는 거예요? 241까지 커질 수가 있다죠. 그러니까 1 더하시고 2로 나눠주시면 41보다는 n이 크거나 같고 121보다는 작거나 같다. 총 몇 개? 81개가 되겠네요. 됐습니까? 네. 자, 19번 한번 볼까요? 잊지 않았다. 19번. 아마 대부분의 아이들이 이걸 어마어마한 식계산, 문자 계산을 해서 답을 찾지 않았을까? 그치? 이게 접선 얘기 나왔을 때 사실 그 미지수 다 잡아가지고 계산하는 게 무적이긴 해요. 못 이기는 건 없습니다. 다만 시간이 오래 걸릴 뿐. 그냥 정말 그런 거잖아요. 계란으로 바위치기 하는데 계란 한 몇백 개 판을 그냥 집어 던지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기긴 이기겠죠. 바위 언젠간 깨질 거 아니에요. 죽기 전에는 언젠가 깨지지 않겠어요? 계란 던지면? 뭐 이런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무적이긴 해요. 오케이? 무적이긴 한데 우리 지금 100분 안에 심지어 3점 문제를 그러고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조금 생각을 해봐. 그러니까 무조건 접선을 식을 효율적으로 계산하는 방법이 있긴 있는 거야. 이 문제 안에. 찾아야 돼. 그럼 찾아보자. 최고차 한계수가 1이고 f-1이 마이너스 4고 f'-1이 2입니다.
여기까지 했을 때 그러면 접선을 하나 잡을 수 있는 거지. fx 위에 마이너스 1에서의 접선 하나 잡을 수 있는 기울기 알고 지나는 점하는 거니까 그 접선이 누군 거예요? 2에 x 플러스 1 마이너스 4라는 접선이 잡히는 거지. 그럼 얘가 그러면 2x 마이너스 2거든. 그치? 마이너스 1에서 접하는 식사. 나 계속 읽어볼게. fx 위에 점 2,2에서의 점. fx 위에 점 2,2. 그러니까 물론 위에 점이라고 그랬으니까 너네가 대입을 해놨을 거고. 요 점에서의 접선에 x 절편이 1이다 라고 되어 있거든. 그럼 이 접선이 지나는 점을 하나 더 알려준 거 아니에요? 1,0이라고? 맞죠? 그럼 여러분들 직선의 기울기를 판단하는 방법은 가장 많이 쓰는 게 뭐야? 그 직선이 두 점 사이 기울기잖아. 지금 두 점 나왔네. 그럼 이 직선의 기울기 계산해보면 2 빼기 1분의 2 빼기 0 되니까 기울기 얼마야? 2네. 그럼 이 접선식도 똑같이 세워볼게. 기울기 이 자리에 1,0 지나. 누구야? 얘야. 자, 이게 시사하는 바가 뭐야? 2x-2가 fx랑 여기서도 접하고 여기서도 접한다죠. 공통접선이에요. 그러니까 fx를 2x-2를 빼버리면 얘는 인수를 x 플러스 1 두 개 갖고 x-2를 두 개 갖고 해서 fx가 그냥 써져 버린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조금 살펴봐. 살펴보면 단서가 있다. 자, 20번 볼까요? 자, 다음 함수 fx가 라고 되어 있어요. 차수도 안 알려줬어요. 양수 k에 대해서 리미트 x가 3으로 갈 때 x-3분의 fx가 k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두 가지 정보를 얻을 수 있죠. 첫 번째, f3이 얼마입니다? 0입니다. 라고 하는 순간 다항 함수로 씩 쓸 거야? 극한식으로 풀 거야? 그건 멍청한 짓이야. 차수도 지금 모르는 건데? 그럼 그냥 뭐로 할 거야, 이거? 미개로 쓰겠지. 그럼 f'3이 지금 k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k 양수라고 했으니까 프라임 3 양수란 얘기고. 근데 오른쪽 극한 보면 x 무한대로 갈 때 x 세제곱분의 fx가 f3이라 그랬는데 그게 0이라며. 아, 그럼 여기에서 fx가 몇 차 이하다? 2차 이하다. 그치? 자, 그랬을 때 모든 실수 t에 대하여 리미트 x가 t로 갈 때 fx 플러스 a분의 fx 마이너스 a의 전체 제곱의 값이 존재하도록 하는 0이 아닌 실수 a의 값의 범위가 1 이상이다. 그랬을 때 f5k 값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본 건데, 그럼 요 극한이 존재한다는 게 무슨 뜻인지를 봐야 되겠죠. 맞죠? 그럼 지금 분모에 있는 녀석은 뭐 한 거예요? fx를 y축 방향으로 a만큼 평행이동한 거죠. 맞죠? 그 다음에 얘는 뭐 하는 거예요? fx를 x축 방향으로 a만큼 평행이동한 상태에서 제곱까지 달아놓은 거예요. 그러면 너네가 이 극한이 존재합니다를 살펴보고자 했을 때 가장 먼저 살펴봐야 되는 건 뭐예요? 항상 뭐예요? 존재하지 않을 때를 살펴봐야 되는 거 아니야? 존재하지 않을 수 있는 그 가능성을 지워버리고 있다라는 뜻이잖아, 이게. 그럼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는 곳은 fx 자체가 이미 불연속이 없는 녀석이기 때문에 분모가 0 되는 것만 살펴보면 된다고. 그럼 fx를 a만큼 위로 올렸을 때 근을 가지는 곳을 봐야 되겠지. 그러면 그 근이 어떻게 잡히는지를 알아야 되니까, 생각의 흐름 알겠어? 그 근이 어떻게 잡히는지를 알아야 되니까 자연스럽게 fx가 몇 차인지가 나눠져야 돼요. 오케이? 케이스 어떻게 가는지 알겠지? 자, 그러면 첫 번째 fx가 1차라고 해보자. 물론 1차가 아니겠지. fx가 1차라고 해보자. 자, 그러면 fx는 무조건 근을 하나 갖게 되는데, 그럼 이 녀석이 지금 기울기가 양수냐 음수냐 봐야 될 거 아니야? 그게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그러니까 기울기 무조건 양수라고 되어 있는 거네.
그럼 얘들아 봐봐. 얘 A만큼 올리기로 한 거 보기로 했잖아. 근데 이거 존재하도록 하는 A의 범위가 뭐라 그랬어요? 1 이상이라 그랬죠. 그럼 1 이상 쪽에서 먼저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얘를 위로 올리겠다는 뜻 아니야? 위로 올려. 그럼 근이 여기 잡혀요. 맞죠? 그럼 요 근 ET가 됐을 때 거기서 분자도 뭐가 돼야 돼요? 0이 돼야죠. 이 근에서 분모가 0 된다는 뜻이니까 분자가 같이 0 돼줘야죠. 그럼 fx-a라는 녀석도 얘를 근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얘는 fx를 x축 방향으로 a만큼 당기는 거잖아. 우리 a1 이상 쪽 보겠다 그러면 얘를 어디로 보내는 거야? 오른쪽이야 왼쪽이야? 어려운 질문이 아니잖아. 1 이상이잖아. 그러면 fx를 x축 방향으로 a만큼 당기겠다고 하면 오른쪽으로 보내는 거야 왼쪽으로 보내는 거야? 오른쪽으로 보내는 거잖아. 그럼 지금 이곳에서 얘마저 근이 되길 원했는데 불가능하죠. 됐어? 자, 그러니까 두 번째 fx가 2차였다는 뜻이고, 그럼 물론 최고차 한계수가 안 알려져 있어요. 맞죠? 최고차 한계수 음수부터 해보기로 하지 않았어요? 그럼 최고차 한계수 음수인가 볼게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3의 함수값 0이고 프라임 3이 양수라고 그랬으니까 3이 어디야? 여기 있죠. 그러면 똑같은 짓 할 거예요. 얘를 위로 올리는 거고요. 위로 올렸을 때 나타나는 근에서 얘도 같이 근을 가진다. 콜? 일단 그걸 해주는 거지. 자, 그런데 A가 1 이상일 때 볼 거야? 그럼 얘를 위로 올리는 거죠? 위로 올려요? 그럼 근이 두 군데가 나와요? 이건 always죠. 올리면 계속 이렇게 두 개의 근 나오죠. 그러면 이 분자에 있는 fx 빼기 a가 이 두 곳을 같이 근으로 가져줘야 되는데 이게 됩니까? 안 되죠. 절대 얘 옮겼는데 오른쪽으로. 그럼 얘 최고차 한계수가 음수면 안 된다는 뜻이네. 그럼 최고차 한계수가 아씨 까비 양수였던 거야. 그럼 최고차 한계수가 양수야. 그러면 얘가 지금 우리 똑같은 짓 또 하는 거야. 1 이상만큼 이제 올릴 건데 1 이상만큼 올렸을 때 아직도 두 개의 실근을 가지고 있었으면 얘들아 얘랑 사실상 상황이 똑같은 거 아니니? 이해되니? 그러면 지금 저런 형태가 되면 안 되네. 적어도 어디까지는 올라가야 돼? 중근까지는 올라가 줘야겠네. 그럼 중근까지 올라가. 그럼 이 순간이 이 순간이 얘가 존재하도록 할 수 있는 첫 번째 순간일 것 같아. 아마 그러니까 이때 A가 1이겠지. 그럼 진짜로 저 상황이 극한이 항상 존재하는지를 따져보면 이렇게 됐을 때 분모인 fx 플러스 a라는 녀석은 이곳을 중근으로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분모에 영인수가 몇 개 있는 거예요? 2개 있는 거죠. 그러면 분자에서 몇 개 있어주면 카바가 돼? 2개 있어주면 카바가 돼. 그래서 제곱 달아놓은 거네. fx를 x축 방향으로 a만큼 땡겨버리면 얘들아 중근은 못 가지지. 얘를 이렇게 움직이는 거잖아. 그러니까 단일근만 생성되는 건데 그것을 제곱을 시켜버리면 각각의 단일근들이 중근으로 바뀌어버리잖아. 그러니까 얘가 가지고 있는 2차 인수, 얘가 가지고 있는 2차 인수 지워지면서 존재할 수 있게 되겠죠. 콜? 그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상황이 우리가 찾던 상황 첫 번째 순간이다. 1만큼 올릴 수 있고 얘가 바로 2다, 1이다. 이렇게 fx 플러스 1이다.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러면 지금 이곳을 얘들아 fx를 x축 방향으로 1만큼 당겼을 때 걔가 또 근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기가 바로 여기까지 오는데 1만큼 들었다라는 게 되겠죠. 이해돼요? 자, 그럼 이제 다 찾아볼 건데 우리 지금 f3이 0이고 프라임 3이 양수다 그랬었거든. 여기가 지금 3이죠.
여기가 3이라고 하면 여기랑 사실 여기 fx의 축 아닙니까? 축 사이 거리가 1이다. 여기도 1이다. 여기 2다. 여기 1이다. 끝났네. fx 함수씩 세웠지. 그럼 fx는 씩 세우고 미분에서 3 집어넣으면 k 나올 거고 물어보는 거 f5k니까 끝났죠.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해주면 될 것 같고요. 이거 극한식 해결하는 문제고요. 이거 좀 중요하게 다뤄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문제에서 사실 이 모든 실수 t에 대해서 이게 존재합니다 라는 이 조건 자체가 심리적으로 약간 두려움을 주는 그런 조건이거든요.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세요. 알겠죠? 자, 21번은 지나가겠습니다. 22번 볼 건데 22번 간단히만 볼게요. 함수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다음과 같다. 인테그랄 0서부터 x까지 3의 t마 3 t마 a dt다. 자, 그러면 지금 3이랑 a에서 fx는 극값을 갖고 있겠죠. 물론 a가 3이 아닐 때. 됐어? 근데 f3 더하기 fa가 0이 아니라 그랬으니까 f3이랑 fa가 부호반대가 아니란 얘기야. 그치? 그랬을 때 x에 대한 방정식 절대값 fx가 절대값 fk가 되도록 하는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홀수가 되도록 하는 실수 k 개수가 3이다.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 조건이 되게 복잡해 보이는데 이거 지울게. 여러분들 어차피 미분해가지고 fx 그려 나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f'x가 지금 3의 x마 3의 x마 a잖아요. 그죠? 그럼 얘가 3이랑 a를 근으로 갖고 있고 a가 양수라 그랬으니까 a랑 3이랑 대속 바꿔가면서 볼 거 아니야. 그럼 a가 만약에 3보다 작다고 쳐봐. 그럼 f'x 이렇게 생겼지. a 양수니까 0이 여기 있어. 그럼 fx는 이렇게 그려질 거야. 근데 fx가 지금 무조건 어느 점 지나? 원점 지나. 맞지? 그러면 원점 여기다 딱 깔 건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해. 우리가 가다가 뭐 할 거예요? 절대값 시킬 거거든요. 그러니까 x축 어디 깔려 있는지가 중요해요. 맞죠? 그러면 차근차근 봐요. x축이 밑에 깔렸다 해봐요. 이러면 극소값이 양수가 되어 있다는 뜻이야. 그지? 그러면 절대값 시켜? 그럼 이 상태에서 절대값 fx는 절대값 fk, 즉 절대값 fx의 k에서의 함수값과 같은 함수값을 갖는 곳이 홀수여야 된대요. 개수가. 어디 있어요?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죠. 절대값 fk로 놔둬질 수 있는 데가 이렇게 세 군데가 있다고. 그럼 세 개야 k가? 아니지. 이걸 함수값으로 갖는 모든 곳이잖아.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야. 탈락. 뭘 볼 거야? 이거 보겠지, 접하는 건. 자, 그럼 접하는 건 내가 다시 그릴게. 접한다. 자, 그러면 이거니까요. 절대값 시켜보면 얘 꺾어서 올라와요. 그러면 절대값 fk 놔뒀을 때 만나는 교점 개수가 홀수가 되는 곳이 몇 군데밖에 없어요? 한 군데밖에 없어요. 그럼 k가 몇 개예요? 하나, 둘, 세 개. 정확하게 우리가 찾는 녀석이죠. 그럼 여기가 지금 a고 여기가 지금 3인데 접하고 근 가지는 거기 때문에 이때의 상황에서 a는 누구예요? 1이죠. 그럼 만약에 이 극소값이 x축 밑으로 내려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내려간다. 이렇게. 물론 여기랑 함수값 부호반대 아니라고 조건 줬어요. 맞지? 그럼 이 상태에서 그러면 요 극소값 절대값 받았을 때 위로 올라갈 건데 극대값 위로 올라갈 건지 아래로 내려갈 건지 보긴 해야 될 거야. 근데 상황이 사실상 동일한 상황이야. 절대값 fk 깔아버렸을 때 어차피 교점계수 홀수가 되는 거는 똑같은 상황. 이것만 바뀐 거죠. 어디 있냐. 그치? 그럼 그냥 얘 밑에 있다 치자. 이런 식으로 그려볼게. 그럼 이 상태에서 절대값 fk 깔았을 때 지금 교점계수 홀수 나오는 게 몇 군데냐? 하나, 또, 둘, 또, 셋. 그럼 절대값 fk가 3개인데 k는 졸라 많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
여기서 너네가 그럼 배워갈 게 뭐야? 아, 뭐밖에 안 된다요. 접하는 상황밖에 안 된다요. 그 다음에 너네가 볼 게 아마도 3과 A가 이런 식으로 대수가 바뀌는 걸 텐데 이 상황에서도 똑같은 거 하지 않겠어요? 그래프 자체는 이렇게 그려질 테고 원점 여기에 있고 그럼 X축이랑 비교할 텐데 모양 자체가 지금 똑같이 흘러간다고. 그럼 또 똑같이 어떻게 해야 돼? 접하는 상황 만들어 버려야 되는 거네. 그래야지만 모양 자체가 똑같아져서 우리한테 조건 만족시키는 그래프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럼 이때는 얘들아 여기가 지금 3이고 여기가 A이기 때문에 A가 얼마여야 돼요? 1대 2 나와야 되니까 1대 3 돼가지고 얼마예요? 9 이렇게 되는 거죠. 아, 가능한 A가 몇 개밖에 없어. 얘네 더해달라는 얘기야. 됐어? 끝. 자, 여기까지 할 건데 잠시만요.